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발표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야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요.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원영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조기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과 함께 일단은 현재로서는 전면 백지화된 상황인데 야권에서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에서도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원장관의 결정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혀 과했거나 이렇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싸더니 오염수니 그리고 광우병이니 하면서 온갖 가짜 뉴스 선동할 때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의 대응 패턴이란 게 해명 위주예요. 해명 위주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물어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해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명만 계속해가지고는 이게 과연 제대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선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결국 이제 백지화라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가짜 뉴스로 자꾸 발목을 잡고 지금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더 특혜 의혹만 선동에 기름을 붓는 꼴만 될 것 같으니 지금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한 건데 그거를 백지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더 제대로 부각시키고 그런 가짜 뉴스와 선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게 그런 대응책으로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민주당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게 원안 추진이라는데 그러면 그 원안에는 강하이 씨가 있지도 않은 걸 그 강하이 씨를 넣자는 거냐 빼자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희룡 장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정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은 15년이 됐고요. 본격적인 추진이 2017년부터니까 그로부터 해도 6년째고요. 1조 8천억이 드는 국책 사업입니다. 양평 구민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단순히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두물머리로 진입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요구가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2017년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됐고 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개시 착수해서 21년에 통과가 됐고요. 네. 다 이렇게 국가재정법 등 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군수가 바뀐 이후부터 이 종점이 갑자기 변경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바뀐 종점 부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의혹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7월 6일 날 원희룡 장관이 당정 협의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전부 다 정치적 공세입니다.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됐던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전략 환경 평가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대안 노선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다. 다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권한으로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보면 이 정도 국책 사업이며 대통령이 사업 중단을 선언할 때 직접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도저히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거나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때 고려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민들 직접 이해 당사 주민들 반대가 분명하고 격렬할 때 이럴 때 아니면 사업이 백지화나 철회될 수도 없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더라도 이 국책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사과를 할 정도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심지어 국민의 힘조차
이런 거 예상할 수 없는 사이에 사업박지화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도 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초래된 어떤 양편 국민의 어떤 분열 또 정치적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원희룡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좀 사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는 국토부니까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다라고 일종의 뭐 선긋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자세도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에 취재된 여러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대통령실이 이러한 발표를 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당일 당정 협의를 하고 브리핑을 할 때 직전에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원희룡 장관이 회의에 집중은 못하고 계속 어딘가를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교류 없이 이 문제를 이렇게 뒤엎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의 문제와 관련 없이 15년 동안 추진된 이 국책 사업을 뒤집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대통령실 일가의 땅 문제였습니다. 이 의혹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지 국토부 장관의 문제, 여야 정치권의 문제로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